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면서 다짐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공부를 하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실건, 실제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 기본에 충실하고 학문적 탐구와 도덕성, 건강한 체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과 도전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이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절망 대신 희망을 생활하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교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수인 저는 경기도에서 출생했으며 이남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두 자녀가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레바논 파병을 다녀와서 다른 학생 친구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9년 효충사학과 초대 교수로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군 경력은 짧은 군 경력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87년 7월 25일부터 92년 7월 31일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을 해서 강주 보병학교에서 소대장 교육을 받고 702 특공연대에서 소대장과 군수장교를 역임했습니다. 강주 보병학과에서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육군 제69사단 196년대인 4중대 중대장으로서 보직을 역임했고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해서 현재는 예비역 소령입니다.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군대윤리의 학습 목표와 요망 수준은 학습 목표는 군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군 간부가 지켜야 할 가치, 행동, 태도, 윤리, 규범 등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요망 수준으로서는 간부가 갖춰야 할 군인의 길, 가치관과 덕목, 직업윤리, 전쟁윤리, 리더윤리, 군 인성과 예절 등 필수 덕목을 이해하며 간부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군 직무 지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 진행 절차는 제1장 인간과 윤리관계, 제2장 군대의 특성과 군대 윤리, 제3장 군법과 인권의 이해 실천, 제4장 올바른 직업 군인상 확립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어하는 또한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출석 점수 20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발표라든지 과제 제출도 겸해서 하려고 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중간과 기말 출석 점수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주교재는 군 초급 간부를 위한 군대 윤리, 보조 교재는 국가안보와 군 인성 및 군대 윤리로서 육군교육사령부 교재와 또한 다양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10일자 매스컴에서 보면 실업자가 157만 명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용 쇼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보면 115만 명에서 1월 달에는 157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실업 통계가 개편된 1996년,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가 되고 15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2024년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인구 절벽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또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가면 이제는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인구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아마 군에 대한 이러한 또 선호 사상이 아마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군에서 TV에서 태양의 후예를 본 거가 있을 겁니다. 군장교나 부사관 지원 증가 추세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나라 지키는 직업군인인 여성 연예인 9명이 또한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부사관의 책무는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 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을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군대의 중요성을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특전사 간부가 보건소 여경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군 이상과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호 안 뚫린 군 카톡방으로서 일선 부대 장병들은 군 간부가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톡방에는 비밀번호가 없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자가 들어가서 카톡방을 들어왔는데
부대와 장병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기자가 체험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경주 영북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차량의 부재로 인해서 A하사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우려가 있어서 간부들에 대해서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일과 후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A 하사는 경주 영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 간부가 장병용 마스크 2,100정을 빼돌려서 또한 판매한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군에서는 A 상사가 2016년 말서부터 작년 4월 말까지 정비병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상사가 병사의 뺨을 때리거나 볼에 난 수염을 핀셋으로 뽑았다는 제보도 공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마 군대 윤리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장 인간과 윤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인륜으로서의 인간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사람과 사람의 도덕적 관계 또는 도덕적 질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는 다스릴 리 또는 이치리, 도리의 리, 이론의 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도덕적 질서이며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자율적인 여러 규범이며 공동사회의 도덕적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기준, 행동 규범, 행동 법칙으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여기에서는 윤리적,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인간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 신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과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는 인륜과 다스릴리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 즉 방법, 수단과 규범, 따라야 할 본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덕은 길도와 큰 덕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인 사람은 아내 몰래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은 자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여 행하는 행위이고 윤리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그 기준이 양심이 되는 것이고 윤리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혹은 법이 윤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와 도덕의 부족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악과 폐습, 그 다음에 성 관련 이러한 사고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부족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공사불분명은 공금을 개인적 목적의 임무로 사용을 하고 도덕적 불감증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미준수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의식이 미약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리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인과 군인이 윤리적 사고나 행동이 부족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부족하면 환자는 생명이 위독할 것입니다. 상인은 고객에 금전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부족하면 국가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군대 윤리란 일종의 응용 윤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악행으로 이어지는 전투행위 간 살상, 파괴, 기만행위 등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군 임무 수행이 도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군인, 즉 군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관계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행위이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 윤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의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군 임무 수행 간에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규범적 행위 윤리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도덕 법칙이나 실천적인 행위 규범을 향한 선택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공동체의 원리는 군대와 관련된 군대 윤리는 본질적으로 반개인주의적이며 협동의 정신이며 또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윤리의 특성은 전쟁 윤리, 첫 번째 전쟁 윤리로서 전투 수행 과정에서 군인의 행위나 무기, 장비의 잔혹성, 포로, 민간인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전쟁 윤리의 중심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대국 국민들로부터 결사적 항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부도덕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길은, 즉 가치관, 덕목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민간이 요구되는 가치와 덕목은 자애, 청렴, 배려, 봉사, 존중 등이 있으며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치 덕목은 충성, 용기, 명예, 책임, 정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들 수 있는 가치 덕목이 무엇보다도 군인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군대 윤리의 특성에서 직업 윤리는 국민개병제에서 군인으로서의 군인은 장교와 부사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국민개병제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병력의 의무를 갖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된 병력법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국방비가 절감되고 평등지향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의 윤리는 군대는 전투 공동체의 조직과 집단으로서 군대 윤리의 중심 주체가 되고 상하관계, 동료관계 등 군대 내에서 인간관계를 결속시키는 강한 응집력과 부대 정투력을 향상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의 리더십은 상관에 대한 부하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이 도덕성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의감, 윤리의식, 타인의 배려, 솔선수범 등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군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국가 정부기관으로서의 군대는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며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정명 사상에서는 임금은 임금답게 또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즉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맞게 행동할 때 가장 도덕적인 사회가 됨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가 군대답더라고 할 때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문화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대의 구성원의 궁극적 가치는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의 지상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대의 존재 이유, 즉 핵심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군대 윤리의 사례는 비윤리적 행위의 원인은 무지와 무관심, 무절제, 무책임, 악행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에서는 도덕적 타성이 있는데 금품 제공이라든지 뇌물 봐주기, 재규정 미진수동 이런 것들이 도덕적 타성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적 태만은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다든지 리더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적 표현이 되는 언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윤리의 가치를, 윤리적 가치는 만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지만 군 간부는 이 공정성과 정의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윤리는 충성, 명예, 책임, 정직, 청렴과 검소 등이 무엇보다도 군대 윤리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및 윤리의 개념입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이 전쟁은 파괴와 또한 재건, 복구, 화훼, 융성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거듭돼서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사회의 필요성은 인간은 포유류로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신체 조건이라든지 생존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조직사회가 절실히 필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사회의 구성은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필요성은 이 매슬로우 박사의 인간 욕구의 5단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충족이 되면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을 바라보게 되고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안전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4단계에 있어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존경을 받기를 요구하고 5단계에 있어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즉 존경과 안정을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사회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요구가 포함된 것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사회의 관계 및 윤리의 개념으로서 윤리의 정의와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의 정의, 즉 인간은 생각하고 언어를 쓰고 도구를 사용하고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또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윤리적 특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윤리는 이 정과 질서, 올바른 행위, 규율, 기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따뜻한 정, 위아래를 어우르는 순수한 질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올바른 행위, 이 천륜을 지키는 이것이 동양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륜은 부자관계 등 이 혈육관계를 얘기하고 인륜은 임금과 신하,
그다음에 형제, 부부 등 후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양의 유지적 특성으로서 서양 윤리입니다. 습관이 된 풍속을 뜻한다. 즉 윤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서 생활해서 온 인간이 한 구성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및 사회 공존을 위한 질서와 이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리덕목은 신라 시대에 우리가 화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세속 5계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사군 이충, 즉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는 것이고, 사친이효는 효도로서 여기는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그 다음에 임전무태, 여기는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생유택, 즉 산 것을 죽음에는 여기에는 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려 조선시대에 우리가 삼강오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강은 군이 신강, 즉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윤리의 관계 및 사회윤리입니다. 인간과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초적 사고가 부지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관심은 무엇입니까? 윤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 본인의 삶에만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절제는 윤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절제 노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는 상태를 우리가 무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격이 결합과 어떤 고도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의 예로서 여기에는 데오드로 제리코 메드사의 뗏목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드사의 뗏목은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 시절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승선 중에서 250명이 탈출을 하지만 150명이 뗏목을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생존하는 인원은 10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화제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극적인 상황이나 미술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부르봉 왕가의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 시간 관계상 많은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 당시 유럽 강대국들은 식민지 확대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식민지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한마디로 돈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식민지 개척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드사우 사건도 이러한 부패의 고리가 얽혀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배를 탄 적이 없는 어느 퇴역 군인이 뇌물을 주고 부르봉 왕가의 신임을 얻어서 식민지로 향하는 군함의 함장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선장은 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능함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 암초에 걸려 배가 난파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뗏목에 있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죽음이 광범위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사건이 왕실의 연줄로 선장이 된 무자격 선장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고 선장에 대한 재판은 군주제 전체에 대한 재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르방 왕과의 프랑스 정부 당국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던 차에 1819년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 살룡 전에 공개되고 금메달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메두사의 뗏목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종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과 윤리의 관계 및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 사회는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으로서 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또한 교회와 계급, 정당, 회사, 국가 등 이러한 주요 형태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윤리와 질서를 잘 지켜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윤리는 사회 구조나 질서 또는 제도와 관련된 윤리무지에 대한 규범적, 도덕적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규제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인간 스스로가 정한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사회 윤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 윤리의 개념은 더욱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윤리 실천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열세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학자 주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의 위대한 연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주의를 실천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타성과 태만과 거짓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성은 무엇이냐면 이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도덕적 타성과 내성의 개념으로서 이 관성과 같은 행동 습성이 패턴화되어서 사회의 실천의 우선순위가 무감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이밀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만은 방치와 방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윤리의식에 대해서 그 책임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례로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짐 바드로가 감옥 연구 시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짜 감옥 12명, 즉 12명으로서 재수 12명, 교도관 12명으로서 순수한 이 학생 24명을 가지고 역학극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주차를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도저히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극악무도하게 악해져 간다는 그러한 사건을 또한 상황을 이 역할극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차를 종료하고 말았다는 이 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 미국 스탠포드의 짐바로도 교수의 이 감옥 연구 생활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 망설입니다. 망설은 즉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보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보호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자 보호 및 변호를 위반한 거짓말을 하고 타성에 젖은 당연하고 무각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직업의 관계입니다. 자, 인간과 직업의 관계에서 직업의 의미와 정의입니다. 이 직업, 즉 직업은 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맡긴 것이다. 그래서 이 직업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어떻게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직업이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 즉 IMF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도 많은 학생들이 또한 졸업을 했지만 이 취업을 못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이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잘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리에서 직업의 의미와 관계를 보겠습니다. 직업은 이 생계수단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평생에 걸쳐서 물질적인 보수 위에 만족감과 명예, 자아실현의 중요한 기반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사회봉사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단순히 직업은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주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간으로서 사회봉사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직업의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윤리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인간들과 평온한 관계 및 어떤 질서 유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의 의견 충돌 및 우선순위를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윤리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 특정 조직체에 소속된 직장인으로 새로운 윤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또한 타성해졌고 또한 거짓된다 그러면 국가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군대 윤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군대 윤리로서 인간과 윤리의 관계, 군대의 특성과 군대 윤리, 군법과 인권의 이해 실천, 올바른 직업 군인상 확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군대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